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9일이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렸고요. 코스닥은 0.02%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좀 하락하다가 올랐다가 뭐 내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뭐 좀 올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좀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듯 했는데요. 또 이렇게 이틀 연속 1조 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렇게 모아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증시 자체를 사모아가면서 뭔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도를 좀 했으면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하는데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 보유 물량만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차트만 보았을 때는 21선 한번 하락세를 돌파를 하면서 뚫었고, 그리고 21선 받치면서 N자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이제 좀 양봉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좀 그림이 예뻐질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0.2포인트,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주가 자체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이 높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처럼 뭔가 좀 팍팍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받쳐주는 그런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기간이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수 자체를 방어를 하는 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좀 코스닥 이 펀더멘털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종목들이 덩치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뭔가 그런 좀 잡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요즘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뭐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뭐 코로나 시장,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 시장, 뭐 그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삼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FOMC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MSCI 또 얘기도 이제 있죠. 8월 달에 MSCI 리밸런싱도 있고, 코로나 또 델타 변이가 또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안전한 투자법이 도움이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다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환율 자체는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가고 미국 증시, 특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28%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한번 이런 움직임 자체를 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좀 내리고 있고, 나스닥 조금 보합, 네, 유럽 증시도 뭐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만큼 네, 크게 방향성 없이 증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A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160원 올라서 7,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차트부터 좀 보자면 반도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다 깨고 계속 이제 뭔가 고점을 낮춰가면서 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저점은 깨지 않고 지키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서 오랫동안 횡보한 끝에 오늘 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계속 올려치던 그 자리까지 또 왔고요. 오늘 이제 그 이상으로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긴 했어요. 자,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음운구름을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1선과 61선이 좀 위로 들면서 이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봤는데 속보가 뜨면서 이재용 회장님이 또 가석방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은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관련주들이 또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SF 반도체가 이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이 정도 구간을 좀 뚫어준다면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에서 계속 바닥권을 기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쪽까지 진입을 좀 해준다면 이 정도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주선 위로도 한번 자리를 잡았고요. 이 그림 자체가 많이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SF 반도체를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좀 모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에 계속 매도를 하던 그런 흐름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간간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조금 이제 확실히 때가 되면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그 변화 자체가 수급이라든지 그런 차트라든지 그런 변화 자체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그네틱스가 85원 올라서 4.4% 올랐고요. 1985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바닥 라인이라기보다는 이 고점 라인을 결국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여러 번 이제 터치를 좀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SF 반도체가 그 저점에서 횡보를 하는 것처럼 시그네틱스는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레벨업을 해준다면 이제는 네, 어, 보지 못했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천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은 임원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봉 추세 자체가 이미 이때부터 제가 뚫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네,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120 월봉선까지도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장기 하락 흐름이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볍게 좀 올라가 준다면 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시그네틱스 기대해 볼만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단타치기식으로 좀 하루에 사면 또 다음날에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D칩스고요. AD칩스는 이제 1245원이고 한 번씩 이제 이 뉴스를 좀 띄워주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스템 반도체, 네, 그 설계 쪽으로 해서 뉴스가 좀 뜨는데요. 구글이 이제 인수를 했을 때도 좀 뉴스가 나오면서 떴고요. 사실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뭔가 이 반도체와 밀접한 관련이 아주 큰 기업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뭔가 테마가 슥슥 묻으면서 계속 이제 한 번씩 위로 찔러주는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21선 자체가 네, 추세 전환이 되어서 위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AD칩스가 네, 확실히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하락을 좀 크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인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AD칩스도 이 하락에 대한 이 의문 구름이죠. 이 구름을 좀 위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좀 팔면서 뭐 크게 올라가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A고요. IA는 뭐 계속 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210원이고 결국에는 이제
60원까지 하락했다가 한번 반등을 시켰죠. 반등시키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차곡차곡 지금 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리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올리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왔을 때 갑자기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떨어질 만한 구간은 거의 다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내린다면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때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241선 정도를 받치면서 이 이평선들이 추세 돌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신다면 그냥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80원 내려서 네, 이미 이제 손절 라인 얘기하고부터 좀 많이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바닥, 최후의 바닥까지 러셀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라인 다지면서 한번 반등했었는데 이때도 네, 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리는 모습. 그래서 21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네, 위로 좀 반전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러셀도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거 없어서 넘어가고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도 저는 이제 코로나가 활개를 치면서 생각보다 이제 약하게 흘러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이런 실적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힘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